아, 네. 알겠습니다. 전공 점수, 교육학 점수, 지금 재수인가? 네. 재수인데, 형 기출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될까? 제가 다시 공부를 한다면? 이게 최선인데? 그런 그대로 하면 되지. 공부할 때 힘들었던 거? 몸이 좀 안 좋고. 맞아요. 몸이 제일 문제였죠. 계획표 같은 건 짰나? 근데 저는 계획표 다 짰죠. 근데 막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계획을 항상 짜고 했어요. 저는. 그거 한번 확인하고. 스터디는? 전 스터디 안 했어요. 스터디는 안 했지만 이유가 있을 거고, 혼자서 공부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중요한 거는 전공 점수다. 전공 점수가 제일 중요해. 2점, 62점, 오케이. 아직까지 64점이 제일 많네. 66점이 있는데 걔는 연락은 우선 안 되고. 아, 진짜요? 아. 66점? 그럼 몇 등 한 거지? 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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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만족해요. 뭐 공부량이나 공부 장소 얘기할 거 있나? 공부 장소, 스터디 카페에서 했는데, 그거 나름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2차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고. 2차 점수는 어떻게 돼? 저 85점. 그렇게 높진 않아요. 실기가 많이 깎였어요. 실기가 19점 몇 점이었고. 엄청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닌? 그래. 그리고 개별 면접이 37.6, 수업 나눔이 9.56, 그리고 수업 실현이 18.76. 그냥 무난하네. 네. 자,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인사하고 하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어서 경기도인데 전공 점수가 몇 점이죠? 저는 전공 점수는 62점. 62점입니다. 자, 62점. 박수. 10등 안에 들었죠? 네. 10등 안에 들었고,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들이 이제는 전부 이제 10등 안에 든 친구는 10등 안에, 그러니까 10몇 등. 그리고 지금은 10등 안에 들어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석이 4명이에요. 엄청 많네요. 엄청 많지. 우리 수강생 수석이 4명이면 뭐 말 다 한 거 아니야? 본인을 비롯해가지고 여기 선생님도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핸드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죠? 네. 전공 자랑. 아, 이름이 아니에요? 전공 자랑. 그 옆에다가 이름 써 있죠. 이게 느낌으로 이렇게 적어 놨거든. 그래서 전화 오거나 그러면 그 느낌을 계속 바꾸기도 해. 전공 점수 62점이면은 뭐 잘 나왔지. 그쵸. 그리고 우선은, 근데 초수 때 지금 재수죠? 네. 재수에 붙은 건데, 초수는 1차에 붙었었나? 1차를 안 붙긴 했는데, 그때의 문제점은 사실 교육학이었어요. 교육학.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차 못 붙었고 요번에는 붙었잖아. 최종까지. 좋은 점수로 붙었죠.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리고 그때도 뭐 전공 점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교육학, 요번에 교육학은 몇 점 맞았지 그럼? 이번에 교육학은 17.33. 괜찮네. 보통 우리 수강생은, 내가 교육학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7점대 많이 나왔고 16점대도 좀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뭐 공부 장소, 대부분 공부 장소들 고민 많이 합니다. 공부 장소는 뭐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하라. 사람들이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해라.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초반에는 그거는 좀 제가 하지 말고 나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어디서 했죠? 저는 집 주변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했는데, 스터디 카페는 최대한 정말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으려고 해서 정말 딱 방문 나와서 스터디 카페에 앉는 그 시간까지 총 합해서 4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 이유는? 멀면 가기 싫더라고요. 가기 싫어서. 네. 이게 헬스장이랑 똑같아. 헬스장도 멀면 가기 싫어해. 맞아요. 바로 그냥 코앞에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그거 맞는 얘기야, 진짜. 그래서 멀면 가기 싫다. 멀면 가기 싫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스터디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많기 때문에 또 뭐 선택적으로도 고를 게 많고, 이렇게 근처에 또 많았겠네. 그치? 맞아요. 근처에 많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중학생들이 있는 건 조금 지양을 했고요. 그렇지. 워낙 좀 시끄럽고,
좀 그 안에서도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게 근데 다 있지 않나, 중학? 근데 제가 있는 스터디 카페는 중학생은 안 받는 스터디 카페였어요. 그런 데가 네.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침에 항상 가면 약간 그 엄청 공부 열심히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뭐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 성인들 위주구나.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들을 보면서 되게 동기를 많이 받기도 했었고, 또 저희 그 제가 다니는 스터디 카페가 학군지 주변이어가지고 조금 자기주도적 학습이 잘 되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데 얘네들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극도 받았구나. 네, 그런 동기 좀 받으면서 해서 스터디 카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첫 번째로는 중학생들 없는 거, 네. 그리고 고등학생까지도 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 맞아요. 거, 그리고 성인들이 있는 곳이면은 괜찮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자극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집이랑 가까운 이유는 멀면 가기 싫다. 맞아요. 그리고 밥도 사실은 집에서 먹을 수 있겠는데? 그 밥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데 초반에는 사실 점심 저녁 다 집에서 먹다가 이게 집에 오면 또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적게 하자라고 해서 초반에는 점심을 싸갔다가 후반에는 저녁을 싸가서 집에 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 효율적으로. 그럼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누구나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땐 체력.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을까?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몸이 계속 아팠나? 그러니까 초반에는 체력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정말 또 스터디 카페에서 바로 앞에 있는 헬스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헬스장을 다니면서 조금 그래도 체력을 끌어올렸다가 이제 7월부터는 뭔가 이제 조금 공부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헬스를 끊고 그러고 다시 공부에 좀 전념하면서 노량진을 이제 교육학도 들으러 전공도 들으러 가려고 하니까 그때 체력이 확 무너지면서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내 기억에는 갑자기 몸이 확 안 좋아졌었어. 맞아요. 확 안 좋아지고. 어쨌든 그래도 공부는 이제 나는 기대치가 높았으니까 이 친구 잘만 하면은 높은 점수로 붙겠구나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체력이 너무 안 되면 자꾸 이게 패턴을 놓치니까 그게 걱정됐는데 잘 유지를 한 것보다는 그냥 힘들면 쉬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냥 힘들면 쉬고 좀 더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시간에 더 몰입을 하자라고 해서 좀 더 그냥 쉴 수 있을 땐 과감히 쉬고 몰입할 때 더 몰입하자라는 생각으로 효율적으로 네. 집중할 땐 집중하고 체력 때문에 쉴 땐 쉬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계획표도 또 지키려고 하고 계획표도 짰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표 사진 찍어놓은 거 있나? 사진 찍어놓은 게 하나도 안 남아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계획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항상 일단 그래도 8시 반까지는 스터디 카페에 도착을 했어요. 오전 시간 확보를 많이 했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인증하는 스터디는 했었는데 그거 해서 딱 그 앞에 앉으면 그때부터 일단 교육 과정을 중얼중얼 암기하기 시작하고 저는 하기 싫은 전공 과목을 제일 먼저 앞에 뒀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근데 아침에 제일 뭔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기 싫은 걸 먼저 한다. 네. 그러고 나름 그래도 교육학은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인출이 좀 빠르게 돼서 가장 나중에 했어요. 7시부터 9시쯤에 그냥 머리가 제일 안 돌아갈 때 좀 머리 쉬자 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학을 그렇게 좀 후반으로 하기도 했고 안 그러면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간다면 그때는 강의를 들었어요. 그냥 문풀 강의 같은 것들 뒤에 교육학들은 내용들 다시 정리해 주는 것들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서 좀 머리 식히면서 그러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히려 조금 힘들거나 좀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강의를 듣고 그런 방법도 있겠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사실 인출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되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인데 오히려 문제풀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단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좀 더 인출이 그냥 백지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정말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면 약간 오픈된 공간에 가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것도 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뭐랄까 이게 제일 딜레마가 어려운 영역은 계속 어렵고 쉬운 영역은 그냥 보통 하던 대로 하는데 이 어려운 영역이 어떤 게 있었을까? 좀 어렵다니. 그래도 미교론 쪽이 제일 어렵지 어렵다. 않았을까 싶었던 미교 또 하나 더고. 미교론하고 저는 서양미술사 워낙 양이 많지 맞아요. 많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조금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해준 게 있나? 좀 방식적으로? 특별 대우를 한 방식 일단은 아침에 공부했고요. 그 아침에 줄을 제일 머리가 맑을 네, 때. 제 머리가 맑을 때 했고 그러고 저는 그래서 얘네들만 조금 정리를 그래도 좀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 구조화를 제일 많이 시켜놨던 게 사실 미교론하고 그 서양미술사여가지고 그 뼈대는 계속 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조화를 시키면서 네. 이렇게 해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네.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그 방식을 유지했었다. 네. 그 방식 좋지. 특히 막 아이스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외울 게 많은데 많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뭘 인출해야 되는지부터 그런 것들을 외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외우니까 그래도 뭔가 단계별로 암기를 해서인지 이 정말 마지막 됐을 때는 그냥 미교론도 양이 좀 어찌 보니까 적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암기했던 부분이 전에 아닐까. 찍은 애도 그런 얘기가 결국은 효자 종목이 됐다. 맞아요. 효자 과목인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얘기. 결국 하다가 처음에는 좀 막연할 수 있고 용어 자체가 딱 와닿지가 않잖아 사실은. 맞아요. 교육학을 좀 오래 했던 애들은 그나마 좀 익숙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미술교육론 자체가 쉽게 이렇게 단어가 꽂히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미술했던 사람이라 미술사는 그래도 뭐 이런 거 기법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교육론은 조금 다들 어려워하니까 실기는 뭐 고만고만 했던 것 같고 네. 뭐 그래도 나쁜 점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실기는 날 제가 엄청 아팠어요. 아, 시험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열이 41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소 시험을 치는데 정말 한 2시간 이후로부터는 뭘 만진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고 약간 아이고야. 그런 상황에서 쳤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1차 점수를 높게 받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그러니까. 했었어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1차 점수 무조건 높여야 돼. 맞아요. 뭐 다들 높이고 싶긴 하지. 그러니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차가 항상 변수는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1차보다 2차가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차 할 때 진짜 체력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2차 할 때는 진짜 약간 미래의 생명 1년 1년을 하루씩 다 갉아서 쓴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정말 다 썼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기는 수채화했나? 네, 수채화해가지고 수채화하고 그다음에 조소 선택하고 맞아요. 이거 실기 그림은 저기 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는 네. 이따 나한테 보내주면 요거 영상할 때 편집할 때 탁탁 한번 올려볼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기 점수가 몇 점 아까 19점 몇 나왔다. 네. 괜찮아 그 정도면. 아까 그 2명 찍을 때는 25점 나왔잖아. 걔들은 특히 한 명은 그걸로 뒤집어가지고. 대단하시다. 실기 볼랐는데 그때 막 비몽사몽간에 몸이 갑자기 축 나가지고 그 변수를 어쨌든 근데 그런 걸로 봐서도 실기 점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 네, 그래도 조건 같은 거는 다 맞죠. 그러고 그럼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 당시에는 아마 제대로 했을 거야. 네. 수채화는 원래 전공이고? 아니요, 조소가 전공이었어요. 그럼 수채화는 어떻게 해? 수채화를 그래서 평가를 좀 한 3개월 정도 다녀가지고 3개월 다녀서 됐나 그게? 근데 그래도 수차를 입시를 안 했었지 아예 안 하진 않았어가지고 전에 좀 그래도 네, 했었고 그래가지고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했던 패턴이 있었구나 네, 그게. 그래서 약간 공격은 못하지만 방어는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수채화가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투명 수채화의 겹침에 의한 수채화가 아니고 약간 뭐랄까 불투명스러운 그런 수채화들을 많이 그린다대. 그냥 다 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돌려봤었는데 그냥 다들 완성도가 그냥 짱짱하다. 다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진한 그림이죠. 네. 우리는 이제 투명 수채화의 분위기인데
알기로는. 근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워낙 약간 문제가 조금, 약간 좀 쉽다고는 말하기 조금 그렇고 되게 조건들이 좀 단순했어가지고 정물들도 적고 그래서 괜찮았다고 하더라고. 그럼 요번에 공부한 방식이 최선이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시험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번 사전 인터뷰에서 물어봤는데, 지금 했던 게 최선이고, 그치? 그리고 전국 점수 봤을 때는 최선이었던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했고, 전보다는 점수가 많이 올랐죠? 그쵸, 한 12점 정도. 12점 올랐죠? 네. 자, 그러면은, 전에 이제 수업은 이제 바뀐 거잖아, 내 수업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좀 특이점이 있었고,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이 뭐가 있었나? 일단은, 저는 약간 그 짱쌤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깊이 알아야 되는구나. 이 시험이 이 정도까지 깊이 해야지,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구나라는 거를 일단 그때 좀 인지를 했어가지고, 일단은 3, 4월 책도 엄청 제가 뭔가 봤었던 것들 이외에도 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데보다 좀 내용이 더 많고, 좀 내용이 추가됐죠, 그쵸, 많이.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들 그 얘기 하더라. 이게 바뀐 애들이, 선생님,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이건 꼭 나와. 근데 그래서- 그게 사실은 나오거든. 그쵸. 그래서 그때 대세김 때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끝나야지 집에 가니까. 근데 생각보다 일찍 갔지. 근데 일찍 간 날도 물론 있었지만 아닌 날들도 아닌 생각보다 날도 있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깊이 알아야 되는구나를 그때 좀 느꼈고. 그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필독서 수업 때 생각보다 미술 교육자는 되게 많구나. 그래서, 그리고 발달 단계도 생각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고,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달 단계 생각보다 자세하고, 주장한 사람도 많구나. 맞아요. 진짜 한 9명 됐었나? 그래가지고, 이거 거의 학급인데? 이러면서 봤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좀 알아야지, 그래야지 좀, 이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고 그러고 저는 디자인 파트도 그랬었고 그러고 그 서예 파트도 그랬었고 그러고 또 그 회화 파트 특히 그리고 사진 파트가 선생님 수업이 굉장히 깊었어가지고 사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되게 그래서 그때 되게 깊이 좀 알고 그때부터 저는 보자마자 바로 암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계속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암기하려는 노력이 사실은 중요하거든. 그게 습관화되면 좋아요. 생각보다. 근데 미루면 안 되거든.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그 전체적인 요소에 전에 못 보던 것들을 좀 보게 되고 이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 그리고 특히 서양미술사가 좀 이렇게 좀 한 맥락으로 쭉 포스터 모양까지 가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막 맥락이 좀 잡혀가지고 어쨌든 역사가 사실 맥락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맥락들이 좀 잡혀가지고 서양미술사 그래도 흐름이구나. 서양미술사 흐름이지. 네. 근데 이제 흐름을 아까도 그 얘기 나왔는데, 이제 흐름을 잡지 않고 1대1로 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작가는 이런 기법, 어떤 작가는 이런 기법. 이게 작가별로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잖아. 맞아요. 근데 흐름으로 보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으면 덩어리로 묶어서 보면 되는데, 맞아요. 나도 이제 내가 공방식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예전부터 미술사를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딴 데 좀 1대1로 보면 각 작가별로 다 봐야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외울 내용도 너무 많아지고. 근데 하나로 묶으면은, 그거 하나의 그 모른도파에 나와도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 했었거든. 그리고 약간 맥락을 알면 좀 비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슷할 수가 있는 거지. 아까도 그 얘기 나온 거. 처음 본다? 그러면 대충 거기 딱 통박 재가지고 거기서 쓰는 거지. 맞아요. 그 선생님 시험 문제가 그리고 약간 그런 문제가 좀 많았어가지고 모르는 도판인데
그냥 이런 힌트들로 비볐으면 어느 정도 맞는. 그래. 그러니까 아는 거는 명확히 쓰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까 그 비슷한 얘기, 이게 무슨 쓸 수 있는 능력치를 좀 줬다.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제가 그 복기를 해놓고 채점을 하고 그러고 실제 채점 점수랑 이렇게 비교하는데 제 기준에 약간 비벼 썼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좀 맞았어가지고 그래. 그 비벼 쓰는 맞지. 능력 또한도 성장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알고 모르고는 보통이 끝나요. 근데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우리가 맥락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지. 우리가 뭐 뜬금없는 걸 유추해서 막 비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시험 문제가 4점짜리면은 못해도 2점 맞게 해야 되는데 모르면 확 놔버린단 맞아요. 말이지. 그렇게 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면 맥락적으로 보고 미술사도 그렇고 한국 미술사도 그렇고 중국 미술사도 그렇고 솔직히 교육론도 마찬가지거든. 맞아요. 그런 맥락을 무시하고 단편적으로 연결해서 그냥 학자만 듣고 어떤 특징만 한다면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득점이 나오잖아. 공부 방법이 중요한 거야, 관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하던 방식으로 하면 다 응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수능에서 고득점 맞은 애가 임용하면 고득점 못 맞을 것 같나? 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 방식이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이 탑을 찍은 애들은 공부 방식을 안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공부를 하면 또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방식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물론 단편적인 것보다는 어렵죠, 방식이. 다 이해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건 어려운데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선 내 입장에선 정훈정수가 최고니까. 너무 잘했고. 네, 저 다른 지역으로 바꿀까 이렇게 여쭤봐도 그냥 경기도 가라고. 초반에 난 서울이라고 그러니까 난 서울 워낙에 그 전공 점수가 내가 괜찮게 공부 봤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 서울만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울로 생각했을 수도 있구나. 그 스터디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스터디를 초반에는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 이유가 약간 뭔가 스터디를 위한 공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약간 저의 약간 공부의 자율성이 뺏기는 느낌이면서 동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내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를 위한 공부.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터디 때문에 억지로 하는 부분도 장점이긴 한데 어떤 영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스터디 때문에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난 이걸 해야 되는데 스터디 때문에 딴 걸 해야 돼.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은 내가 반대를 하거든. 근데 같은 내용으로 중요한데 하려는데 하기 싫어. 근데 스터디 때문에 해야 돼. 이런 건 좋은데. 근데 이게 뭘까 선택하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스터디를 하면 또 그게 또 방해가 될 수 있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저의 자율성을 위해서 스터디는 조금 그만하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뭔가 전화 스터디나 뭔가 문답 같은 스터디는 그만하고 대신에 그냥 인증하는 스터디 아침에 도착했다 인증. 그 저는 보통 아침에 인증 스터디를 하고 그러고 밥 먹고 나서 도서실에 다시 도착했을 때 인증 스터디를 2번 해가지고 어떻게든 도서실에 일단은 앉자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한 거야. 네, 그지? 맞아요. 나의 그게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어디 끌려가도 안 되고, 이게 나한테 필요로 하는 걸 위주로 왜냐면 지금은 누구 인간관계가 아니라 필요로 해서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런데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게 하다가도 관두는 게 당연한 거고. 잘했어요. 그런 거는 되게 현명한 거야, 사실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거야. 난 항상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누가 스터디 때문에 힘들어요 하면 뭐가 힘든지 먼저 들어보고 아니라고 관두라고 하거든. 그러면 뭐 대부분 어떻게 한 번에 간둬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부할 때는 이게 내가 중심이지. 맞아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대인관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정중하게만 잘 그럼. 이야기하면 자기 사정 얘기하고 이래서 나는 좀 안 된다. 그럼 이해하면 맞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해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거지.
그래서 스터디는 안 했다. 네. 사실은 공부 혼자서 컨트롤이 되면 내 생각에도 스터디는 굳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스터디를 하는 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뭔가 목적의식 없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터디가 필요하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그게 없이 남들 하니까 뭐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안 한 예시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교육과정을 암기한 게 정말 이번 시험에서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 교육과정. 그리고 저는 그 미매가 나와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미술과 매체 나왔는데 그때 미술과 매체 그것만 외웠었잖아요. 내용 요소만. 그래. 뭐지? 되새김 때. 되새김 때. 그래가지고 미매가 나올까 하다가 그때 그것만 외운 건 그래도 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관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것만 건드렸잖아. 네. 그거를 했는데 내가 그때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다 외워라. 이러면 되는데. 근데 나는 심리적으로 얘네들이 다 못 외우니까 그래도 이건 외우고 가야 되는 게 선택한 게 이제 미술과 매체란 말이지. 맞아요. 근데 그걸 선택한 이유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새롭게 등장한 거다. 그리고 매체 자체가 중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 하는데 이제 그게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나오면 안 되는 영역이긴 한데. 정말 나오기만 하면 효자 과목인 것 같기도 해요, 교육과정은. 그렇지. 어렵긴 해도 나오면 효자 과목이 되려면 그걸 외우면 되는 거고. 근데 또 안 외우면 이게 데미지가 엄청 커지고. 맞아요. 이게 솔직히 지금처럼 안 나오더라도 2문제만 나와도 이거는 복구가 맞아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외울 수밖에 없어, 사실. 맞아요. 어느 때는 외우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연도도 있거든. 전혀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애들이 와서 선생님 그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안 중요하고 중요하고 문제가 아니라 나왔을 때는 그 영역이 나오는데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맞아요. 진짜. 이건 안 중요해서 안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런 것도 참 그런데 어쨌든 요번에 그런 거 다 외워가지고 좋은 결과가 다들 같이 공부했던 그 자리에 대부분 합격했잖아요. 연수 때도 다 봤잖아요. 맞아요. 다들 이렇게 모여 있으시더라고. 같이 식사하셔. 그러니까 반갑지. 맞아요. 그래도 나중에 또 같은 또 경기도 오고 하니까 만날 수도 있고 연락할 맞아요. 수도 있고 도움받을 수도 있고. 도움 받지. 서로 연락해서 당장 누구한테 연락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2차에서는 체력적인 문제가 우선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서 막 그렇게 했어도 점수는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와서 나중에 실기나 좀 보내오면 내가 편집할 때 좀 올릴 거고 점수 캡처하는 거 있나? 네, 점수 캡처. 그거 나중에 같이 보내주면 내가 뭐 중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한번 올리고 해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아주 제가 휴대폰 번호에 전공 잘함 뭐 이런 것까지 있을 정도의 수강생이었는데 너무 잘 돼서 다행이고 어쨌든 그 체력적인 부분에서 극복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데 발령 받았겠지? 학교는 잘 발령받았어요. 학교 중학교인데 방문해보니까 좋은가 좀 보구나. 괜찮더라고요, 조건이. 오케이. 네. 다행이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10등 안에 들어가지고, 뭐, 너무 축하하고, 또 내일 또 연이어서, 원래 내일 오기로 했는데 오늘 맞아요. 왔습니다. 경기도 모인 김에 같이 밥 먹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점수 잘 나와서 다행이다. 뭘 보내야 될까요, 제가? 실기 뭐 한 여러 장 뭐 실기? 보여줄 거 실기 잘한 거 하고 수차랑 조소 주나요? 그리고 점수 그거 캡처한 거 있으면 하나 보내고 뭐 서브나 뭐 이런 건 없잖아. 그치? 네, 전 단권 안 단권에 했으니까 뭐 보낼 거 없고 뭐 특별한 거 없네. 계획표도 해놓은 거 없다 그러고 아마 없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있으면 패드에. 나중에라도 보내. 네. 이게 편집하려면 시간 걸리니까.